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.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이제 구형했는데요. 내려달라고. 징역 15년이면 센 겁니까? 어떤 거예요? 네, 특검팀이 징역 15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. 한 전 총리가 올해 76살이거든요. 그러니까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나오면 90살 넘어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. 한 전 총리 혐의 중에서 법정 형량이 가장 높은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인데요. 내란에 가담하고 공모한 혐의입니다. 사형이나 무기징역, 5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혐의입니다. 그 징역 15년이 무거운 건지 좀 비교해 볼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? 네, 특검팀이 오늘 사례로 든 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살펴봤는데요. 광주 시민에게 계엄군 발포를 결정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. 당시 재판부가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한 전 총리가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, 이런 변명 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휘 계통에 있었던 주 전 장관보다 2배 이상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겁니다. 또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최종 확정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인 겁니다. 오늘 특검 구형이 더 관심이 가는 거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이제 내란죄로 기소되는 사람 중에 이제 좀 처음 출발점이기 때문인데 선고도 이제 처음 받게 되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이 12.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. 한 전 총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렸는지, 비상계엄 위법성을 알고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어서 내란에 가담했는지인데요. 만약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내란에 가담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. 때문에 1심 선고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위헌 위법한 내란인지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만약에 유 기자 말대로라면 이제 1월에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시기적으로 보면 한 전 총리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이고요.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쯤 선고가 예상됩니다.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재판부가 1심 판결문은 한창 쓰고 있는 시점에 한 전 총리 재판부의 내란죄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. 오늘 특검도 국헌문란 폭동 과정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. 다만 변수가 있는데요.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이게 내란죄라는 게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예측이 어려운데 법 쪽의 쪽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그렇다 보니 법 쪽에서도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다수가 공모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. 재판부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폭동으로 판단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겁니다. 특검은 무장군인을 동원해서 국회, 선관위 등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입장인데요. 이 폭행이나 협박처럼 구체적으로 평온을 해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폭동은 아니라는 이 반대 논리가 받아들여질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 유준 기자였습니다.